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던 말은 브랜딩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시는 건 당연히 너무너무 해나가야 할 일이고 사업이 잘 되려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있어야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해서 잘 될 일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소중해질 때 이 일이 정말 잘 될 수 있다. 정말 포텐셜은 거기서 터진다. 라는 말씀을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작은 브랜드가 살아가는 법, 한지인 저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브랜드가 살아가는 법. 책 제목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관심 갖는 게 언더백 기업에 관심을 갖는데 그 이야기 오늘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책 제목과 그 표지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에요. 제가 밑에 보면 소제목으로 4가지 유형으로 발견하는 브랜딩 안내서라고 적혀 있고 4가지 유형으로 이제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4가지 유형을 표현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 책이 전체적으로 3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형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제 3부에 있고 앞에 1부랑 2부는 브랜딩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한 졸업하고 하면 그 횟수를 치면은 16년 차이고 사실은 이쪽 그 제가 미대 나와가지고 브랜딩을 했는데 미대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좀 학교 다닐 때부터 일을 많이 하기도 해가지고 그런 거 다 합쳐서 20년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되게 잘 된 사례도 있고 뭐 다양한 뭐 대기업 일도 했고 작은 기업도 일도 했고 뭐 관공서도 했고 무슨 농장도 했고 이런 식으로 브랜딩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일단 제가 느꼈던 갈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부와 2부에 다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느낀 것이 브랜딩과 욕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연결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브랜딩과 욕망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주제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브랜딩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저분들이 생각하시는 브랜딩 뭘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뭘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클라이언트와 제가 생각을 해도 고객들이 이걸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이 교차점을 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적인 브랜딩으로 연결이 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지점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문가로서도 이 브랜딩은 괜찮다라고 느끼고 사장님도 좀 만족을 하셔야 되잖아요. 돈을 내고서 브랜딩을 맡기셨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리 사장님이 만족하고 제가 만족을 하더라도 고객들이 느꼈을 때 여기 브랜딩 잘 됐네? 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어떤 성공적인 브랜드라고 하기엔 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들을 잘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브랜딩을 잘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은 이 브랜드의 성공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브랜딩의 성공을 만들어내려면 그 3가지 지점들이 잘 맞닿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너무 스스로도 재밌었던 게 브랜딩을 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말이 아니라는 생각에 어떤 인사이트가 왔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뭔가 좀 잘 되고 싶을 때 항상 연락이 오시거든요. 오히려 이게 회사가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브랜딩보다는 되게 다른 지점들을 좀 더 점검을 하세요. 경영이라던가 회계라던가 아니면 내부 조직이라던가 이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 이제 브랜딩 할래요 라는 건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좀 있고 여기서 더 잘하고 싶어 라든가 아니면은 브랜드를 런칭하실 때 나는 런칭할 때부터 잘하고 싶어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 브랜딩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시고 그거는 곧 좀 더 긍정적인 가치를 굉장히 많이 이 이야기가 담고 있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브랜딩을 잘한다는 거는 성공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성공이 뭘까라는 것을 사장님들도 본인이 정리가 잘 되셔야 되고 저 또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브랜드가 성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라는 걸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그것들이 잘 정리가 되었을 때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그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의 모양이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양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돈 많이 버시는 거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버는 건 저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부, 2부에 그 책에 1부, 2부에 썼는데 요즘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도 많고 뭔가 가치 중심 ESG 이런 이야기 말씀 많이 하시면서 돈과 가치가 갈등이 된다라든가 뭐 가치를 따르다 보면 돈이 안 된다던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사실은 그 돈과 가치라는 것이 브랜드 운영, 그 사업 운영을 진짜 잘 하시는 분은 그냥 다 같이 가잖아요. 대표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잘 정말 제대로 벌 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되게 가치가 단단하니까 돈을 잘 벌고 가치가 정말 정확하게 세팅이 돼 있는 분들은 그게 그 순서나 어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돈도 잘 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공의 모양이 돈 말고 돈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돈 말고 다른 모양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랜딩을 잘한다는 거는 나의 성공의 모양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봅시다 라는 의미로 제가 4가지 브랜드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맘대로 이거 막 심리학적이고 이런 거라서 맘대로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그 심리학자 컨설팅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유형이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역사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브랜드에 적용을 해서 4가지 브랜드 유형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 유형 중에 책에는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좀 약식 테스트지만 요걸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4가지 타입이 있고 요 4가지 타입은 뭐 MBTI처럼 MBTI도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뭔가 약간 이거는 이거야.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유형이 생기면 나 이거야 딱 이렇게 단정 짓는 걸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그렇게라기보다는 좀 더 자기 정체성을 찾을 때 그냥 너무 백지위의 정체성을 찾으면 막막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처음에 좀 더 나에게 크게 포션이 있는 큰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딴 챕터들을 보시면 아 이런 것도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4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썼던 유형은 능력 추구형 똑똑한 브랜드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소셜 스타트업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문제 해결에 특화가 돼 있고 그것을 잘 제대로 해결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희 키워드를 쓴 게 유능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일잘러라는 칭찬 듣는 거 좋아하고 나는 할 일을 한다.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대표님일 수도 있고 직원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브랜드 전체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일이 잘 하나씩 그 계단을 딱 밟아가지고 성취를 해낼 수 있고 그거를 나아가는 그 단계들이 집념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되게 성실하게 이거를 해낸다라는 것에 좀 만족을 느끼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챕터마다 인터뷰를 제 주변에 같이 일했거나 굉장히 친한 브랜드 대표님들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노크노크라고 장애인의 외출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브랜드이고 그분들은 뭐 피보팅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 그 세팅하는 브랜딩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피보팅 하시면서 뭐 조금 바뀌는 것도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분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없애겠습니다. 되게 그냥 진지하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게 세팅이 잘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도 근본이나 의도 같은 것을 굉장히 명확하고 강렬한 브랜드들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고민을 느끼는 거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인기에 관심이 없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뭐 SNS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시고 좀 더 이렇게 영업에 위주로 일을 해야 된다거나 눈앞에 딱 보이는 성취감은 없지만 좀 이렇게 깔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 하셔서 그런 것들만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이제 흔한 고민이라는 챕터에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매 챕터마다 이 당신의 빅 퀘스천은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하면서 항상 브랜딩 작업을 하다 보면 방향성이 본인이 못하시는 것을 자꾸 채우고 하시죠. 왜냐하면 잘하는 거는 내가 잘하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못하는 걸 좀 채워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못하는 거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동안에 너무 잘하시는 부분들이 약간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제가 있는데 그 마음들을 살짝 까먹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빅 퀘스천이라는 챕터는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당신은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브랜드들은 이 문제의 근본을 너무 잘 잊지 않고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 근본은 무엇인가 말장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놓고 예를 들었으면 장애인의 외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외출 접근성이 안 나오는 그 근본은 뭐 사회적인 문제일까요? 뭐 인식의 차원일까요? 아니면 진짜 물리적인 차원일까요? 이런 것들 되게 다각적으로 근본을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고민을 하시다 보면 할 일도 계속 생기고 이분들 할 일 많아지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챙기다 보시면 사업의 발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챕터마다 빅퀘스천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익 추구형 수원 좋은 브랜드라고 썼습니다. 조 캐릭터는 발바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딱 닿는 그런 느낌으로 그렸는데요. 사실 브랜딩이라는 거에 이분들이 가장 관심이 좀 없기는 해요. 제가 느끼기로는 잘 만나기 힘든 분들이고 왜냐면 사업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브랜딩까지는 뭐 그냥 여유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진짜 그 사업적인 수완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용과 효율의 수완 좋은 브랜드라고 썼듯이 영업도 너무 잘하시고 그 세일즈 잘하시고 수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라서 뭔가 부족함이라는 것을 크게 느끼지는 않으시지만 만나면 그런 얘기는 하세요. 어느 정도 뭐 10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사업을 잘 자리 잡았는데 저를 부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요? 라든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외적인 측면을 보면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오히려 그거를 왜 본인이 하는 사업을 나한테 물어보시지? 뭐지? 이 질문의 의도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태까지 뭔가 주변 환경과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우수성은 잘 닦아놨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계속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브랜드는 됐고 가성비도 괜찮고 효율도 괜찮고 잘 굴러가는데 이거를 좀 더 내 인생과 결부를 시켰을 때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 그런 그 고민을 잘하고 있나요? 라는 걸로 간접적으로 저한테 표현을 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 제가 저 맨 밑에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점점점이라고 썼는데 저분들이 항상 그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나를 모르고 그 유승수 배우님이 한번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짤이 되게 유명해진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내성적인 배우님인데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아. 저는 이 브랜드의 대표적인 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되게 잘 성장을 해오셨는데 결국은 이게 좀 더 인생에 붙어가지고 좀 더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려면 저는 뭐 아무도 나를 모를 수는 있지만 브랜드의 편한 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대표의 정체성을 안 드러내도 브랜드 정체성을 드러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브랜딩이라는 거를 좀 이용을 해서 브랜드 페르소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그 인생의 키워드 혹은 이 브랜드의 어떤 키워드를 좀 더 섬세하게 세팅을 해보자. 그래서 그게 남과 비교했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내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스러운 현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로 이런 빅퀘스천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그냥 되게 좋은 현실이라기보다 좋은 나의 현실, 나의 더 붙는 현실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을 담아서 썼어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여태까지 저의 그 북토크나 어떤 활동 강의 좀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걸 들으러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브랜딩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가인지 TV 들으시는 분들 또 성향이 또 어떤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인정 추구형 친근한 브랜드라고 썼고요. 이 좀 더 그 제목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친근한 브랜드 인정 추구형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공감, 지지, 배려
즐겁다, 안전하다, 커뮤니티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저런 말을 추구하고 저런 칭찬을 들었을 때 좋아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옛날에는 브랜드나 사업의 유형으로는 잘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 커뮤니티 브랜드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뭔가 같이 책을 읽는다든가 같이 뭐 사업을 고민한다든가 이런 클럽 형태의 어떤 브랜드들이 많아지면서 뭐 멤버십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브랜드가 되겠고요. 너무 이 하고 싶은 게 많다라는 것들을 여러 사람과 연결되면서 해결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이 이들의 어떤 강점이자 약점, 항상 그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강점이자 약점인데 약점은 뭐냐면 사람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저들의 흔한 고민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스케줄을 짜시는 걸 보면 진짜 꽉 차 있고요. 너무너무 바쁘고 뭔가 되게 계속 돌아가는 느낌인데 여기에서 고민은 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썼잖아요. 이게 너무 겉으로 보기에 수익화 모델이 안 나오기 굉장히 쉬울 수 있고 남들이 봤을 때 근데 너 그거 왜 하는 거야?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자존심이 상하겠죠? 나는 이거를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고 하다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업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게 진짜 사업이고 브랜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어떤 퍼널 구조를 짠다던가 로드맵을 짠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라고 저는 이 고민 해결에다가 쓰고 있고요. 이분들은 빅퀘스천이 이제 함께 오래 성장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라고 제가 썼는데 앞에 함께 오랫동안 성장하려면은 이분들의 굉장한 욕망이죠. 그냥 이 사람들이랑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을 계속해서 즐겁게 해나가고 싶다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하려면 그냥 몇 년 하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말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수익화라던가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잘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성장한다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쌓아가는 느낌을 가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하고 싶은 그냥 눈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잘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몰입 추구형 집중하는 브랜드의 마지막 유형이고요. 요 분들도 약간 능력 추구형 분들처럼 브랜딩 토크나 브랜딩 강의나 이런 데 잘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저 연구하고 통찰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거에 시간을 다 투자해야만 하는 분들이라서 이런 시간이 이제 남들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저는 주로 오리지널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작은 가게 여기 합정동에 많이 있는 마포구나 이런 데 있는 뭔가 오랫동안 아니면 나만의 어떤 특징과 개성을 가지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브랜드가 아닌 활동 브랜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업이 아닌 활동 뭔가 진짜 비영리 연구를 하신다던가 본인의 어떤 뭔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그나마 저는 이 유형에서 브랜드화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만의 새로움을 찾아서 따라가는 분들을 이 유형으로 제가 적었고요.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세계관. 진정한 그 마지막 묘사는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저 책 그 챕터를 가져온 거라서요. 네. 네, 나의 세계관을 확인하고 본인이 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고민은 돈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걸 진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카피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경쟁이 엄청 많은 이 사업의 사회에서는 사업의 세계에서는 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그때서야 브랜딩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지금 나의 일은 무엇을 번영시키고 있을까라는 조금 큰 이야기를 여기는 좀 썼는데요. 이게 너무 내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내 인생으로만 너무 들어가는 방향성을 보이다 보면 이게 세상이랑 연결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좀 약간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 접점을 찾는 게 약간 무용해 보이고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를 조금 내려놓고 이 나의 이 오리지널리티가 조금 더 세상의 큰 가치와 연결되는 그 지점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면 그 지점에서 좀 더 팬을 만날 수 있고
나의 고객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동지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나 브랜드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일을 너무 뭐 돈을 잘 벌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릴스를 해야 돼요. 막 이런 것들에 이제 겉모습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어긋나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릴스를 만들더라도 내가 이 릴스를 어떤 사람이 볼 수 있게 어디에 가서 닿아서 좀 더 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시고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대표님들의 직원분들의 이 브랜드의 빅퀘스천은 뭘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빅퀘스천이 사실은 제가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인생에 빅퀘스천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책은 좀 더 이제 유형화하고 그 큰 브랜드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좀 큰 단어로 쓰기는 했는데 일부러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탁 와닿았던 게 뭐가 있냐면 자기의 빅퀘스천은 좋은 맥주란 무엇인가를 평생 찾아다니는 것이 빅퀘스천. 그러니까 뭔가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어떤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뭔가 이 퀘스천에 대한 어떤 길을 나만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는 의미에서의 빅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혹시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내가 저 위에 있는 게 저 어떤 댓글에 누가 올려주신 건데 되고 싶은 유형과 지금 제가 체크했을 때 나오는 유형이 다르다. 이게 너무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는 부분을 사실은 유형을 만들 때부터 저는 약간 고민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 유형 만드시는 전문가 만나니까 이게 MBTI도 왜 김영하 작가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자기가 체크하는 자기라서 예, 이게 내가 원하는 나를 말하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때 MBTI를 들어봐야 이게 어떤 유형인지 또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듣고 되게 공감 많이 했는데 이것 또한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을까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과 뭐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이런 현실과 이상의 갭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또 저는 근데 브랜드 페르소나라 브랜드 유형이나 욕망을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게 좋은 거는 개인의 또 페르소나랑 다르게 하고 싶은 걸 좀 해본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뭐 반드시 일치시켜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요를 하진 않지만 그 갭이 뭔지를 인식만 하더라도 그러면 요걸 보완할까? 라던가 이런 나에게 없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나는 이런 성향이 좀 부족해 라는 것이 체크가 되면 그런 성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좀 숙기가 없고 문제 해결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인정투구형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인정투구형 좀 더 사교 중심으로 성격이 조성되어 있는 직원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니들이 이걸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갭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자라는 이 질문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던 말은 브랜딩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시는 건 당연히 너무너무 해 나가야 할 일이고 사업이 잘 되려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있어야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해서 잘 될 일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소중해질 때 이 일이 정말 잘 될 수 있다. 정말 포텐셜은 거기서 터진다 라는 말씀을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